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이제 한가위 연휴도 마지막 날입니다. 9월 26일 오전 11시 40분입니다.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역사를 좋아합니다.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 역사의 교훈이 이렇다 하면서 역사를 신성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역사의 심판이 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물으면 좀 애매합니다. 역사의 심판이 뭐냐? 역사가 과연 심판관이냐? 역사의 교훈? 그럼 역사가 선생님이냐? 역사를 교조적으로 또는 일종의 신적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역사적 결정론을 믿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다음은 공산주의다. 이게 역사의 대세다. 아니다. 역사의 원리다. 이른바 유물사관이죠. 근데 역사는 교과서도 아니고, 그러니까 신도 아닙니다. 역사는 참고서 정도입니다. 역사는 절대로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역사는 다른 모습으로 되풀이되는 거죠. 다만 거기에는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유사점이 있어요. 따라서 역사는 좋은 참고서입니다. 역사는 또 위기에 처했을 때 사람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지혜를 주죠. 그러나 역사는 교과서가 아닙니다. 신이 아닙니다. 다만 역사는 어떤 위기를 돌파하는데 상상력을 주는 건 사실인데, 이 역사,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국가 생존 차원의 위기에 처하였을 때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이게 해결되었고, 어떤 모습으로 파국에 직면했으며 어떤 모습으로 극복을 했느냐 하는 데 대한 인스피레이션을 줍니다. 감흥, 감동, 격려, 그런 심리적 효과는 있습니다. 한반도 상황에 있는 경우에 역사가 참고하라고 던지는 메시지가 하나 있다면 늘 최악에 대비하라는 겁니다. 최악에 대비해야 한다.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늘 최악에 대비해야 한다. 근데 최악에 대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한국에서는 보수라고 부릅니다. 보수는 안보 문제에 관해서 최악에 대비하자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의 선의에 기대하자는 거죠. 김정은의 선의를 믿자. 핵 폐기할 것이다. 남침하지 않을 것이다. 약속 지킬 것이다. 선의를 믿자고 주장하는 것은 역사의 교훈과는 정반대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최악에 대비하라. 최악에 대비하라는 것이 수많은 사례가 보여주는 겁니다. 적의 선의에 대비했던 나라는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적의 선의에 기대하자. 적의 선의에 기대하자. 이렇게 믿을 수 없는 북한 보통당 정권을 일단 믿자. 국방장관까지 나서가지고, 전 국방장관까지 나서가지고 일본 방위청 장관이 북한을 믿을 수 없다 하니까 화를 내면서 과거에 우리를 속였다고 해서 앞으로도 속일 것이라고 생각하면 대화가 안 된다. 이건 군인의 자세가 아니죠. 과거에 우리를 속였으면은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고 앞으로도 속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거의 정상인입니다. 특히 국방장관은. 그런데 김정은을 믿자. 그래서 김정은 앞에서 문제 있는 처신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 한국적 상황에 참고가 될 만한 소재를 하나 설명드리고 싶게 된 것은, 지금 남북 군사 합의서라는 것을 통해서 자국의 수도권 위에 비행금지 구역을 스스로 설정을 하고, 자국의 영해 안에 훈련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딱 제 머리에 떠올랐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즉
적이 성문 앞에 다다랐는데 성벽을 허무는 겁니다. 적이 성문 앞에 왔는데 성벽을 허물고 있는 게 지금 문재인 정권이다. 이 역사적 사례가 있어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입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서기전 5세기에 그리스와 시실리를 배경으로 패권 국가인 스파르타와 신흥 강국인 이 아테네가 대결한 전쟁입니다. 여러 도시 국가가 있었는데 그 도시 국가가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맺어서 스파르타 진영으로 간 나라가 있고 델로스 동맹으로 아테네를 중심으로 뭉친 양진영이 있었어요. 이 양진영이 전쟁에 휘말립니다. 27년간 계속되는데 결국은 스파르타 측이 이깁니다. 그래서 아테네를 포위해 가지고 항복을 강요합니다. 항복. 나라는 살려준다. 그러나 항복해라. 그때 스파르타가 아테네에게 던진 4개 일종의 평화 조건이 있습니다. 일종의 평화 협정이죠.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투키디데스라는 사람이 전사를 썼어요. 가장 정확한 전사 기록으로 볼 수가 있고 전쟁뿐만 아니라 정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이 전쟁을 썼기 때문에 후세의 역사가들이 또는 전사가 또는 군인들이 꼭 참고를 하는 책이 바로 전쟁은 왜 일어나느냐, 전쟁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전략 전술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그리고 마무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좋은 참고 자료입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특히 그리스를 한반도에 비교하면은 이 같은 문화와 같은 언어를 가진 사람들끼리 싸운 거예요. 외국과 외국이 싸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전, 일종의 내전이죠. 그러니까 더욱더 한국인에게는 이게 시사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투키디데스의 이 펠로폰네소스 전사에서 하나의 확립된 원리라고 할까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새로운 신흥국가가 급부상하면서 기존 패권국가를 위협하게 될 때 전쟁이 일어난다. 기존 패권국가인 스파르타가 신흥 아테네의 등장에 급부상의 위협을 느껴서 전쟁으로 갔다. 이런 거죠. 이걸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미국의 그레이엄 앨리슨이라는 하버드 대학 교수가 그것을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에 맞춰서 책을 하나 썼습니다. 미국이라는 기존 패권 국가가 있는데 중국이라는 새로운 패권 국가가 등장해서 지금 도전하는 모습이다. 이것이 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란 이론을 적용하면은 과거 500년 동안 그런 경우가 16번 있었는데 그 중에 12번은 전쟁으로 갔다. 가장 최근이 태평양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일본이 미국에 도전한 거,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된 독일이 영국에 도전한 거, 이게 다 전쟁으로 귀결됐다는 겁니다. 스파르타가 이게 어떤 나라냐 하면은 아주 상무정신이 강한 나라죠. 그리고 독재입니다. 독재라기보다는 뭐 과두정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1인 독재가 아니고 어떤 소수의 집단 독재, 과두정치의 스파르타는 북한처럼 아주 사나운 나라였어요. 그리고 아테네는 민주주의를 한 나라입니다. 이건 한국과 좀 비슷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아주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스파르타 같은 북한이 아테네 같은 한국에 4개 조건을 강요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걸 좀 서로 연관시켜 볼 생각입니다. 자,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포위한 다음에 아테네에 대해서 4개 항복 조건을 제시합니다. 첫째가 뭐냐? 성벽을 허물라.
그러니까 스파르타의 지속적인 공격을 견딘 아테네의 성벽과 외항인 피레우스까지 연결되는 외성을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무방비 상태가 되라는 것이죠. 아테네가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니까 부분적 해체에 성벽을 무너뜨리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일단 성벽을 무너뜨립니다. 이게 요사이 한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있느냐, 북한군과 노동당 정권의 적화 공작 남침을 막은 것이 바로 휴전선, NLL, 국정원, 국군, 기무사, 검찰, 공안부, 국가보안법이 바로 대한민국 성벽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 북한 정권이 한반도 적화 통일의 걸림돌이라고 여기는 이들 성벽을 자발적으로 허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테네의 처지가 된 것인데 자발적으로 아테네의 처지로 간 거죠. 펠로폰네소 전쟁에서는 아테네가 져서 그렇게 하는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탄핵 사태라는 게 이게 단순한 헌법적 절차가 아니고 그야말로 촛불혁명이었느냐? 따라서 촛불혁명을 통해서 집권한 문재인 정권은 헌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대한민국의 성벽까지 머물 수 있느냐? 그런 권한을 대한민국 국민이 주었느냐? 준 적이 없죠. 대한민국 헌법은 혁명을 불법시합니다. 성벽을 자발적으로 허물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의 성벽을 자발적으로 허물고 있다. 이런 메시지가 하나 나옵니다. 두 번째, 스파르타는 아테네에 대해서 함대를 해체하라고 합니다. 스파르타는 원래 육군이 강하고 아테네는 해군이 강했습니다. 이게 세계 역사에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이 독재 전제주의 국가는 육군이 강해요. 러시아, 프러시아 같은 나라죠. 그런데 해군이 강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건 대충 민주주의 국가예요. 네덜란드, 영국, 그리고 지금은 미국이죠. 뭐 한국도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스파르타는 육군이 강하고 아테네는 해군이 강한데 아테네를 끝까지 지켜준 것도 해군이었어요. 육상에서는 졌지만 이것은 핵무장한 북한군을 지금 저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군이 가진 우수한 재래식 군사력, 특히 해외 공군력입니다. 해외 공군력. 그런데 최근 남북 군사 합의서는 수도권 상공에 비행금지 구역을 만들고 서해에 훈련금지 구역을 만들어 가지고 대한민국이 우세한 부분까지 약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테네가 우수한 해군 함대를 없애려는 게 스파르타의 목적이었는데 북한의 목적도 우리는 이미 핵무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한국이 우세한 재래식 군사력 부분까지 와해시키겠다, 이런 공작을 펴는데 놀랍게도 문재인 정권이 여기에 동조를 한 것이죠. 따라서 북한은 핵무장한 상태에서 재래식 군사력 부문에서도 우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테네는 전쟁에서 저 함대를 해체하였지만 문재인 정권은 자발적으로 한다는데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후 아테네는 그리스의 해상 패권을 상실해 가지고 패권 국가로서의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구가 있었어요. 동맹을 해체하라. 아테네가 이끌던 이 델로스 동맹이 사실상 아테네를 맹주로 하는 또는 아테네의 지배권을 인정하는 일종의 제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국으로 만들고 말았어요. 아테네 제국. 그러니까 동맹국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아테네를 돕게 되는, 이것을 간파한 스파르타는 델로스 동맹 해체하라. 그러면은 다른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테네는 자국의 힘만으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 이거는 지금 북한 정권이 집요하게 한미동맹을 해체하라는 논리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왜냐?
한국 뒤에는 미국이 있다. 한미동맹이 해체되면은 남침할 때도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 한국 혼자서만 싸워야 된다. 한국 혼자서 싸운다는 것은 북한 대 한국이 1대1 구도가 된다는 건데, 한국 안에 북한 편을 드는 강력한 세력이 있으니까 사실상 2대1 구도가 되는 거죠. 2대1 구도가 되면은 이길 수 있다. 그 전략을 펴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는 일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발적으로 한다고 의심할 수도 있는 것은 바로 문재인 정권이 가지고 있는 이념적 가치관이 바로 반미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스파르타가 아테네에 대해서 정치제도를 민주정치에서 과도정치로 바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지금 북한 노동당 정권이 요구하는 게 민주혁명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민주혁명은 지금 통합진보당 식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테네가 가지고 있던 민주정치 제도를 스파르타식의 과도정치체제로 바꾸도록 강요하는 것과 비슷하게 한국이 가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버리고 북한식 사회주의 독재로 가도록 강요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은 스파르타는 무슨 덕이 되느냐? 아테네가 과도정치 제도로 가면은 아테네를 요리하기가 좋습니다. 민주정치를 하면은 아테네 국민, 그 말 많은 국민들을 다 이렇게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과도정치로 가면 소수가 집권 세력이 되니까 소수를 압박하면은 아테네를 쉽게 통제할 수 있다, 컨트롤 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북한 동강정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반공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사회주의 독재 체제로 바꾼다. 그 사람들은 독재를 안 하겠죠. 진정한 민주주의로 바꾼다. 그렇게 되면은 소수의 남한 집권 세력을 압박해서 대한민국을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요리했듯이 대한민국을 요리할 수 있다, 또는 먹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체제와 권력 구조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스파르타가 아테네에 대해서 강요한 것이 바로 그거죠. 문재인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본질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대한민국 건국이 1948년 8월 15일 아니라고 하고, 내년에 3.1절을 남북한이 같이 기념하자고 하는 것, 이런 모든 등등은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고, 그리고 대한민국만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가이다. 즉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출범한 정권이므로 대한민국은 민주적 정당성, 대표성이 있고, 북한은 스탈린이 써준 시나리오대로 출범한 꼭두각시다, 괴뢰다. 그러니까 정당성이 없다,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 이렇게 본 것이죠. 이것이 기존 대한민국의 북한에 대한 시각이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라는 국가 정통성, 대한민국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정체성을 모조리 허물어버리는 행동을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다. 그러면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아테네가 진 결과로서 성벽도 허물고 해군도 없애버리고 동맹도 해체하고 드디어 민주정체도 포기하는 이런 꼴을 대한민국이 전쟁에 진 것도 아닌데 성벽을 허물고 재래식 군사력을 약화시키고 한미동맹을 해체로 몰고 가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꿔가지고 민중민주주의 또는 사회주의식으로 가려는 행동을 문재인 정권이 주도하고 있다.
전쟁에 진 것도 아닌데 사실은 전쟁에 진 것처럼 전쟁에 진 것처럼 하고 있다. 그래서 안보 전문가들이 이번 평양 회담에서 합의된 두 문서는 평양선언과 이 남북 군사 합의서는 준항복문서다. 준항복문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정문서라고 이야기하는 해군 제독도 있습니다. 그러면 펠로폰네소스 전쟁과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는 실제 전투에서 져가지고 그런 성벽을 허무는 수모를 강요당했는데 한국은 실제 무력 전투에서 지지는 않았는데 이념전쟁에서 졌기 때문이야. 즉 이념전쟁에서 한국 안에서 벌어진 수도를 중심으로 한 이 이념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무력전쟁에서 진 것과 같은 똑같은 지금 대한민국 해체 또는 항복의 수순을 밟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는 이것은 역사적 상상력으로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역사는 똑같은 식으로 되풀이하지 않고 역사는 교과서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설명드린 것을 통해서 어떤 인스피레이션이나 힌트라든지 또 어떤 관점, 통찰력을 갖게 되었다면은 제가 설명하는 보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